자, 이제 첫 번째 기업의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첫 순서 주식회사 트레이크리스 코리아 김종민 대표님 오늘의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크리스 코리아의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영상인식 회사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통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최고의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고 저희는 고객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아는 회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의 그다음에 생산력 감소,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무인 서비스가 출범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무인 셀프 편의점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17배 정도에 달하는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위에서 경험해보신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라든지 셀프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 오류나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난 사건이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운영자 입장으로서는 초기자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셀프 결제라고 하는 게 사실 고객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방안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의 차별적인 기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독창적인 인공지능 3D 영상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이나 고객에 대한 인식을 두 번째는 쉽게 적용이 가능한 유통시장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 입장에서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 시장에 두 가지 메이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입니다. 독창적인 특허로 최고의 편의성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는 되게 생소하시긴 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기계식 무인 자동 판매기가 가장 유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가격도 기계식 자판기에 비해서 반 가격 이하로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 상품도 보다 다양하고 그다음에 많은 상품을 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서비스 부분인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판매 정보와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최근에 도시락과 샌드위치 이런 시장식품을 무인으로 팔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데 그런 시장에 가장 적합한 무인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무인 점포입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기술로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무인 점포 솔루션은 아마존 브랜드인지 국내 매도체가 제공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저희는 고객이나 상품의 모든 인식을 일반 IC 카메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다른 아마존보다 국내 다른 회사들은 상품 인식을 위해서 기계 센서를 쓰기 때문에 1000개 상품을 팔면 1000개 적응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도입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작게는 반 가격에서 10분의 1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고요. 도입 절차도 저희는 기존 정보 CCTV만 부착하는 무인 정보 전환이 가능한 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은 무인 판매기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까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초기 타겟에서는 37조 원 정도 규모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모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솔루션 판매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솔루션 판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무인 판매 또는 무인 정보를 도입할 때 500만 원이나 1억 정도를 받는 대출이고 두 번째는 SaaS와 비슷한 모델로 저희 판매기와 정보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매달 5만 원, 매달 100만 원씩 내는 사업 모델입니다. 저희는 독창적인 좀 자체적인 특허 기관으로서 약 23개의 특허가 추업이 등록되어 있고요. 외부 평가기관에서 약 300억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을 영상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이용해서 문을 열 수 있고 잠겨 있는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상품을 꺼내서 문을 닫으면 모든 행위가 다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바코드를 스캔할 필요도 없고 결제를 위해서 추가로 신용카드를 또 긁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런 면에서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정보 기술을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아니면 도입한 사람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장에 20편 기준으로 약 50개 정도 CCTV 카메라를 부착을 하면 되고요. 이 카메라만으로서 기존 정보를 무인 정보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 정보를 안전하고 시큐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객체를 쓰기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분석함으로써 고객이 물건을 사는 행위인지 안에서 상품 같은 걸 먹는 행위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멀티레벨 프리딕션 같은 걸 통해서 인식률을 높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구성 자체를 저희는 엣지 컴퓨터랑 사실 클라우드 컴퓨터로 분리해서 실제 매장의 초기 투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매장 규모에 따라 실제 매장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작게는 10개, 많게는 50개, 100개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 먼저 설명드릴 텐데 저희는 이제 국내 가장 큰 상용 냉장고, 냉동고를 만드는 캐리어랑 계약을 해서 양산 중에 있고요. 사업 규모는 한 10,000대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솔루션 매출로 약 100억, 데이터 매출로 한 3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수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중앙에 무인 주류 판매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벌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올해는 300대지만 향후 한 10,000대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매출 500억, 데이터 매출 200억 정도 예측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파워프렉스는 실제 헬스클럽에 냉장고를 공급해서 단백질 분명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계약 완료되고 향후에 5,000대 정도에서 50억, 1억 정도의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객은 현재 다 양산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롯데시스홈이라든지 인스턴웰스야 에버랜드 이런 데들이 저희 솔루션이 들어간 냉장고를 현재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일본에 산 데는 작년에 기기를 보내서 데모도 했고 그래서 수출적으로 히팅하고 있고 국내에는 B2B 사업뿐만 아니라 교회, 호텔, 스포츠센터, 공유기술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희 솔루션이 들어간 판매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인 정보의 사업 현황은 자체 랩에서의 피스는 완료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증 사업자로 선정은 됐습니다. 작년에는 내부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실증을 안 했고 올해 하반기에 실증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2018년에 설계에서 좀 업력이 되긴 했습니다. 자본금은 18억 정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유통 솔루션 이외에 저희 영상인식 스튜디오에서 유일한 상품 솔루션, 보안 정보 솔루션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저희 솔루션을 하이어에 최초로 공개되고 그런 기술을 신세계 ING나 이만 기술자분들에서 초기 무인 정보를 유입했고 캐리어, 소속약 다양한 업체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올해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로서 본격적인 좀 대량화제 시작되는 한 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좀 스타트업 단계에 있고 아직 규모가 8명밖에 안 되고 AI 전문성과 상용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에게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을 발생하는 첫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설리도 많은 ING 투자를 좀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겪었지만 올해 좀 다시 한번 좀 매출이 모두로 발생할 것 같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100억, 그다음에 2028년도에 1,000억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모델을 보면 솔루션 매출을 통해서 매출이 좀 확대되고 데이터 매출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기업이었죠. 김종민 대표님께 질문을 전해주실 투자자분이 계시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저희 진행팀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하셨습니다. 현재 팀 구성이 봤을 때 개발하시는 전문가도 많으신데 영업을 하시다는데 그런 분야에 좀 약하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이동하실 건지와 제목 계획에는 매출과 수익 부분에 좀 상세한 상속 분부를 해가지고 구매 의향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까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업이나 그런 조직이 흔들리 있지는 않고 저희 사업 모델이 되고 B2B다 보니까 뭐 구성비는 힘든 거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B2C까지 하지 않더라도 영업 조직을 좀 해서 기존의 메이저 플레이어의 뭐 캐리어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후에 좀 유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 구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R&D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영업이나 지원 쪽 분야 인력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저희가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솔루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공지능 모듈을 제공하면 캐리어가 완제품을 같이 만들어 파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마진 솔루션 매출 대비 순이익률은 4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매출 경우는 극단적으로 100%다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이제 아마존 서버에 대한 그런 비용이 있으니까 한 저희 보수 50% 정도의 순이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기 자체를 저희가 토탈 솔루션을 직접 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판가가 캐리에서 만약 500만 원 정도가 돼야 한 250만 원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 시장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나 그다음에 냉장 공급자를 선정을 했고, 이번에 투자를 통해서 그런 걸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울 예정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중앙에 계신 투자자분께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지금 무인 시장에서 뭐 카페나 이런 쪽으로 보면 메인터너스나 아니면 긴급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오퍼레이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 업체들이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 고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건이 있었고 좀 시장이 좀 약간 다운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하고 그 통합 관제를 어떤 식으로 그 캐리어 쪽에서 통합 관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서포트를 하시는 솔루션 업체로서 서포트를 하시는 방식이신 건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그런 고장이나 이런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자판기에 그 고장 신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 안 돼,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럴 때 대응 방안 이런 것들에 더 어떻게 짜고 계신지. 그리고 두 가지가 아마 하나의 질문으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저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캐리어는 하드웨어 제조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쪽으로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원격으로 다 액세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사용자가 앱을 통해서 판매 정보, 재고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고장, 기기의 고장, 아니면 각 부품에 대한 이상 여부도 다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앱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QR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은 캐리어의 CS팀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저희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캐리어가 담당해서 피드백을 하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직은 한 100대 정도밖에 시장에 안 깔려 있어서 이렇게 아직은 큰 문제가 없었고, 저희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결제 건수를 보면 3만 건 이상 되지만 그런 고인식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빠르게 좀 여쭤보면은 무인 점포가 좀 불편하다는 무인 점포 사용자가 점포의 불편에 대한 근거를 혹시 어디서 찾는지가 좀 궁금하고, 초기 도입을 위해서 이제 50개 카메라가 설치되는 이제 수익 금액 대비 점주가 매출 확대가 가능한 근거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셀프로 이용한 그 점포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용한 셀프 점포의 경우에는
고객이 실제 들어가서 스캔하고 고객이 결제까지 하는 행위지만 물건값이 더 싸진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무인으로 했을 때 베네핏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무인 점포가 일반 유인 점포에 비해서 가격이 차별화가 있다는 점으로 다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소비자는 사실 줄 서서 결제해야 되고 키오스크 운영하고 그게 좋은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인데 맨 위에 거는 여기 있는 부분은 20평 기준으로 월 매출이 한 이 정도 된다고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순수한 수익은 100만 원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편의점이라는 게 생계형 사업이다 보니까 이 700만 원 인건비 중에 점주가 8시간 일하는 그 인건비를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대기업 중에 야간에를 부인으로 하는 점포가 있는데 그런 데들은 매출이 적어도 15% 정도 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유인 점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저녁에는 무인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매출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제안하는 완전 무인 점포를 하는 경우에 매출이 30% 줄 거라고 예측했을 때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부여하면은 투자비를 60개월로 나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수익이 더 높다 하는 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인 거고 이런 것들은 저희 유통사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에 대한 것들을 좀 협의가 하죠. 유통사 입장에서는 8천만 원 이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시간 발언 결과 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피칭해 주셨는데요. 트라이클리스 코리아 김종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